자, 안녕하십니까. 축구를 가장 축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추근영 선생님입니다. 댓글도 이렇게 제가 이제 보니까 목소리가 목사님 말투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기계치예요. 기계를 제가 이렇게 잘 다루고, 그런 거 잘 못합니다. 예, 이 손재주가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발로 하는 그런 운동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은 부모님들이 듣기가 불편하다 해서 에코를 완전히 다 내렸습니다. 에코를 다 완전히 내려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래도 듣기 좋던데, 목사님 말투 갖고. 제가 하는 게 거의 종교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댓글을 좀 이렇게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그 추근영 TV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학부모님들의 생각이나, 자유롭게 이렇게, 어차피 익명이니까요. 자유롭게 이렇게 그 의견을 제시를 하거나, 궁금한 점들을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다가 방송도 이렇게 참고를 해서 찍어드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직접적으로 제가 이렇게 답변도 해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많이 좀 댓글 좀 달아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도 잘 눌러주시고, 그것이 알고 싶으시면 반드시 추근영을 시청을 하시면서 우리 아이 유소년 축구 선수로서 그런 아이들로 성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모님들도 그 꿈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의 꿈이 부모의 꿈이 맞는 거예요. 부모님이 욕심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댓글들이나 이렇게 보면 아이의 꿈이 부모의 꿈이 돼서 부모가 너무 오바를 한다, 욕심을 부린다, 이런 댓글도 제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조차도 이제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아이를 훈련을 받고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장려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앉아서 이렇게 방송을 할 때는 괜찮은데,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찍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서서 방송을 할 때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허리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어깨를 살살살살 움직이면은 좀 괜찮은데, 허리를 가만히 서 있다 보면 허리가 더 아프거든요. 제가 또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군대에서도 사급을 받아, 그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자, 또 올 것이 왔습니다. 또 진학 얘기를 또 우리가 해봐야죠. 자, 이제 7월입니다. 6월 한 달 동안의 진학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지금은 이제 11번째 방송이 될 것 같아요. 11번째 방송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제가 이렇게 훈련 들어오는 친구들이나 레슨 들어오는 부모님들 이렇게 봐도, 굉장히 진학을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도 저희 방송을 보시고, 프로 산하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일반 중학교를 선택한 부모님들 계시고,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됐다,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또 그런 결정을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뿌듯했고, 저희 방송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프로산에서 여러 팀에서 아이가 오퍼가 있는데 딱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간다고 하는데, 그 감독님, 지도자분들 제가 아는데 다 괜찮으신 분들, 잘하셨다,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 이렇게 상담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요 근래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좋은 일만 있으면 우리 방송이 필요가 없겠죠. 그렇잖아요. 자,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아이가 혹은 부모님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했을 때, 그럴 때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진학 얘기를 앞으로도 3-4번 정도 여름대에 갔다 와서까지도 계속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자, 전국에 우리 선수들이 만약에 한 팀으로 이야기를 해드려볼게요. 10명이 있어요. 10명 있는데 평균적으로요, 5명 정도는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나머지 5명 정도는 누군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못했을 때는 우리 아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축구 관둬야 되냐, 이거 어떡하냐. 근데 부모님들 솔직하게요,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못했을 때 이제는 아이의 기량이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를 받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는 받아들이시고 아이하고 부모님이 뒤를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어땠나, 우리가 중학교 때 왜 원하는 학교에, 우리는 원하는 프로 산하의 명문 대학이나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을 못했을까라는 거를 뒤돌아보시고, 지도자를 탓할 게 아니라 딱 돌아보시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되짚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진짜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진학을 이제 하시다가 초등학교 5학년 혹은 중학교 2학년 때, 이때는 이제 진학 바로 전이잖아요. 이런 경우가 생기실 수. 자, 뭘 이야기를, 좋은 학교를 진학을 하기 위해서, 좋은 팀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혹은 고2 때 학교나 클럽을 한번 옮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학을 좋은 팀으로 못했어요. 부모님들이 원하는 학교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그 시간 때 말씀 한번 드렸죠. 이렇게 되면 흥미가 떨어진다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막 진짜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자, 어느 팀이 뭐 우승할지 준우승을 할지, 뭐 지금 보면 이제 여름 학예대회에 이제 또 나가는 팀들이 있는데, 어느 팀이 우승을 할지, 어느 팀이 뭐 3위를 할지 지금 몰라요. 춘추전국 시대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선수들이 그전하고는 부모님들이 다르게 골고루 진학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학교는 2년 만에 우승을 해요. 어떤 학교는 5년 만에 우승을 해요. 어떤 학교는 7년 만에 우승을 해요. 근데 우승하는 팀들이 옛날에는 5, 6개 팀 혹은 10개 정도의 팀이 돌아가면서 결승에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회도 많고 잘 쪼개갖고 대회만 다니면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도 우승하는 팀들이 우승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승하는 팀에 있었고 4강에 들어가는 팀에 있었는데 진학을 원하는 대로 못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 흥미가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돌아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부모님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 무슨 실수를 하시는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 아이랑 친한 A라는 선수가 있어요. B라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둘이 친해요. 근데 B 선수가 그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딱 하니, 혹은 원하는 팀이 되겠죠. 근데 A라는 선수는 이 선수하고 뭐 성장 가능성이나 뭐 이런 건 비슷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얘기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얘기가 아니라. 초등학생들을 좀 그 모티브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친구 둘이 친하니까 부모님들 사이도 좋고 그러니까 같이 이 학교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원하는 팀에서 이 선수를 뽑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부모님이, A 선수 부모님이 막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때는 그런 그 습성이 있으세요. 우리 여기 가고 싶은데 여기 좀 연습 게임 좀 잡아서 감독님, 여기 얘랑 친한 얘랑 같이 갈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려주세요. 여기 진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부모님들이. 그러면 자, 이 선수를 받기 위해서 이 팀도 뭐 선수 많이 들어오면, 애들 많이 들어오면 운영도 되고 좋으니까 일단은 분명 딱 20명 안에서 감독이 선택을 안 했으니까 11번째 밖에 선수가 되겠지. 11명의 밖에 선수. 그러면 밖에 선수는 12번째 선수가 되는 거예요. 왜 아이를 12번째 선수로 만드시죠? 이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자, 이 학교에 가서 우리는 명예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야지. 레츠고. 못 먹어도 고. 묻고 더블로 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랬다가 패가망신합니다.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타짜. 묻고 더블로 가. 타짜세요, 부모님이? 묻고 더블로 가. 초등학교 명문이니까 중학교도 명문으로 가. 고등학교도 묻고 더블로 가. 그 묻고 더블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묻혀버려요. 12번째 선수. 기량이 만개를 하고 막 잘 올라와도, 자, 그런 게 있어요. 진학을 시킬 때. 자, 초등학교 때 여기를 여기 감독님이, 중학교 감독님이 여기 초등학교 A, B 선수를 막 원했어요. 원해가지고 키우겠다. 약속을 해요, 부모님. 중학교 감독님들한테도 약속은 큰 겁니다. 제가 어머니 3년 동안 잘 데리고 있어서 얘가 오면 2학년 때부터 경기에 출전할 거고 막 이런 거를 막 걸어요. 기량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친구는 5손가락 안에 보고 가는 겁니다, 중학교. 근데 A 선수, 이 중학교에서 원하지 않았던 A 선수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얘가 부상으로 막 진짜 기부스를 하지 않는 이상 출전을 못 하는 거예요. 약속을 안 했잖아요, 이 감독님이. 뭐 어디를 보내주겠다,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약속이 아니라 여기를 경기를 2학년 때부터 명문인데도 경기를 내보내겠습니다. 신체 조건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독이 10년, 20년 하셨기 때문에 보면 알아요.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A 선수가 B 선수가 다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만약에 포지션이 같아봐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뭐 얘는 미드필드를 보고 얘는 중앙수비를 보는데 갑자기 얘가 키가 커져갖고 얘를 대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도 B 선수가 먼저 기회를 잡는다. 아이들 문제에서는 절대로 묻고 더블로 가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진짜 그 명문이라고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서 보고 건너야 된다. 부모님들 마음이 이러시죠. 근데 나중에는 저기라도 가야 언제 간둘지도 모르는데. 지난주에 방송 찍어드렸죠? 언제 간둘지 모른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급한 거야. 프로 산하를 보내는 부모님들의 심리는, 야, 저런 데서 우리를 언제 부르겠어? 우리 아들을. 묻고 더블 가요. 뭐 프로 산하라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진짜 괜찮은 팀. 근데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결정을 하실 때, 조금 뜻있는 부모님들은 우리 아들이 여기서 경쟁을 할 거냐? 아니면 저기서 주전 기회를 보장을 받아서 성장을 시킬 거냐?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하고 거기를
만약에 A구단, B구단, 기업구단에서 아이를 뽑았는데도 우리 아이는 아직 프로구단에서 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 좀 더 지도자한테 좀 혼도 좀 나고 이러면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거절한 부모님도 있기 때문에 기회가 나한테 왔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만약에 막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막 여러 구단에서 막 달라들어요. 오라고. 그런 애들은 진짜 일본을 뽑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 3월, 4월 혹은 부모님이 보내주세요. 여기 좀 우리 가고 싶어요. 이 유니폼 입는 게 소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가면 물론 거기서도 잘 되는 경우가 있지만 지도자도 부담이고 아이도 부담이고 받는 쪽도 부담이고 다 부담스러운 상황이 그렇게 해서 가는 애들이 있어요. 프로구단 10중 8구 1년 안에 다 나오고.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못했어요. 여기서 안 불러요. 여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면 안 되고 아직 결정이 안 나셔서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그 친구를 원하는 구단으로 가다. 무조건 감독이 이 친구를 키우겠다, 이 친구가 들어오면 우리는 산다, 이런 구단으로 가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아들, 자,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못 해버렸어요. 뭐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학교가 있으셨을 거예요. 팀이나. 근데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전국에 프로축구팀이 26개가 있는데 자, 이제 부모님들이 여기서 진학을 잘 못 갔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부모님들은 솔직해지자고요. 프로 산하에서 지명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은 좋은 등급을 받아서 프로 산하에서 지명을 받고 혹은 프로 산하에서 좋은 제안을 받고 이런 친구들만 선수예요? 프로 산하 못 가면 뭐 축구 선수의 인생이 끝난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훌륭한 축구인들이 유튜브나 방송하면서 제가 이제 댓글들도 이렇게 쫙 보면 우리 13세, 15세, 16세 때 선발 안 되고 프로 산하나 이런 데 못 가는 선수들은 다 소위 얘기해서 축구로는 패배자들 아닙니까? 뭐 이렇게 발언하는 친구들도 실제로 보긴 봤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대기만성형으로 해서 늦가기 때 축구에 대한 눈을 뜨고 늦가기 때 조금 25 이후에 기량이 만개하는 프로축구 선수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누구 몇몇 선수들 이렇게 보면 뭐 경력이 뭐 15세 대표, 17세 대표, 18세 대표, 19세 대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짱짱짱짱짱하게 딱 가가지고 되는 선수가 몇이나 있겠어요. 그런 선수 많이 없습니다. 일찍 핀 꽃은 일찍 질 수도 있는 거예요. 더 화려하게 만개할 수도 모르는 겁니다. 이번에 그 안정환 위원이 안정환 그 선배가 대학축구연맹의 그 홍보위원회 위촉돼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해서 가셨잖아요. 그분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진짜 박수 한번 쳐드려요. 다 이루었잖아요. 방송인으로서 사회적인 커리어, 축구선수로서 그리고 다 이루고 나서 행정 일을 하면서 방송 일을 하면서도 축구 계통의 일을 놓지 않겠다.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어두운 리그잖아요. 대학 유리그가 정말로 어두워. 이게 왜 축구인들이 여기를 지금 키워야 되는데 지금 너무 다 생략하고 정책들 팍 바뀌어버려가지고 프로구단이 막 생겨나고 프로구단에서 그 산하팀들을 막 운영을 하니까 소위 얘기해서 산하팀에 있다가 대학교에 가면은 레벨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하시죠. 우리 아들은 프로 선수. 우리 아들은 대학 가서 뭐하나. 만약에 뭐 대학에서 지명을 받았는데 중고등학교 때만큼 대학교가 부모님들이 재밌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와서 다 왔잖아요. 아이들은 성인이 되고 이제 지명을 받아야 되는데 잊혀진 선수들이 돼버린 거죠. 자, 원하는 학교를 못 갔어요. 부모님들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잘 된 겁니다. 성적표를 받아들였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경기를 가서 볼 때는 이 기술적인 얘기들 같이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중위권 팀이 있어요. 중위권 vs 또 중위권 팀이 있어요. 경기를 해요. 게임을 해요. 근데 3대2로 이겼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여기서 3골을 넣어요. 그러면 아들이 여기서 중위권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중위권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축구로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려요. 중위권을 한다는 건데 중위권 선수가 그 상위권 선수들하고 그게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다고 해도 축구인들이 봤을 때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잘못 보셨다. 아들을 평가할 때는 어떨 때 평가를 하냐. 자, 중위권이에요. 중위권 팀. 여기는 이제 중위권 팀인데 여기 이제 상위권이에요. 상위권 팀하고 이제 경기를 딱 하면 여기서 아들이 3대1 정도로 지겠죠. 지니까 두세 골 차니까 이거를 보고 판단을 하셨어야 된다는 이거예요. 계속 지고 있었는데 부모님들이 모르고 계셨다는. 근데 중위권이든 지난번에 제가
상위권, 하위권 전부 다 프로 산하를 원칙으로 하니까 괴로우신 겁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자, 지난번에 이제 모 선수 이야기 해줬죠. 초등학교 때 그 산하팀에 있었어요. 산하팀에 있다가 일반 중학교 갔다가 지금 뭐 다시 프로 산하로 입단을 해서 다시 대학교로 가고 대학교에서 프로 지명돼서 그렇게 해서 지금도 선생을 하고 있고 프로에서 지금 게임 많이 뛰면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이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요 프로 산하들이 급속적으로 막 많이 생겼어요. 기존에 있었던 기업팀들 말고도 막 10년 새에 창단한 팀들이 지금 이제 27개니까요. 7, 8개가 바로바로 창단을 해버렸습니다. 계속. 그리고 앞으로 뭐 창단 신청을 냈네. 고양, 파주, 용인, 김해. 제가 봐선 프로축구단 다 준비해서 들어올 겁니다. 이제 남한지는 더 많이 들어올 프로 산하는 더 많이 생겨요. 제가 요즘 그 유소년 축구를 보면요. 고등축구 선수들이나 중등축구 선수들 이런 그 선수들의 축구를 보면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말 공을 잘 차는구나. 근데 공을 잘 차는 우리 아들 왜 프로 갈까? 왜 우리나라는 세대 교체가 안 될까? 22세 이하 영플레이어 선수들 전반 20분 뛰고 나와요? 30분 뛰고 나와요? 전반 뛰고 나와요? 제도 안에서 이제 없어집니다. 대학 유리그를 좀 더 장려하는 제도가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거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제 대학에서 어떤 선수를 뭐 취업률이 10%다, 취업률이 2%다, 3%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다 연결을 해서 제가 방송을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흥미를 잃어버리신 거예요. 흥미를. 유리그 딱 들어갔는 게 4년이에요. 근데 프로축구팀에서 고등부나 중등부에서 프로축구 선수들도 직접 보고 볼보이도 하면서 프로 산하에서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학원 축구 제도로 들어가는 거, 유니폼을 입고 있다가 애들이 뭐 명문 대회는 모르겠어요. 뭐 그런 대회는 갑자기 그럼 부모님들 흥미가 떨어져요. 스카우터들도 3, 4학년 대회는 보지도 않고 1, 2학년 대회만 주장층 가가지고 거기 스카우터들이 다 몰려있고 3, 4학년 대회 시작하면 다 도망가요. 안 뽑겠다는 거죠. 이 친구들은 이제 최고 잘 가봐야 K2나 K3 뭐 이런 데를 두드려야 되는. 기량이 발자간이 좋고 잘하는데 왜 프로 선수들의 벽을 넘지를 못하냐. 축구는 심리적인 것과 멘탈적인 게 굉장히 강합니다. 자, 10이라는 그 기량이 있어요. 베테랑이에요. 프로에서 한 200경기 정도 출전한. 근데 같은 10의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예요. 뭐 스피드나 이런 것들이 경기 운영 능력 뭐 이런 것들이 10이에요. 여기서 뭐가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베테랑 선수들은요. 감독이 나쁜 말을 해요. 프로 감독들이 어머님들 막 야 열심히 잘해 이렇게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못하면 그냥 물병 집어 던지고 뭐 펜 집어 던지고 그렇습니다. 선수들을 자극해서 그 능력을 끄집어내려고 그러려고 데려온 거예요. 욕을 하려고 데리고 왔다고요. 아드님들을 욕바지로 쓰려고. 거기서 멘탈 나가면 못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도 성장시켜줘요. 아유 프로에서 뭐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거를 모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냥 같은 주제를 딱 줘요. 베테랑 선수는 같은 10이에요. 이거를 과부하를 감독이 딱 줘요. 베테랑 선수한테 야 못해? 야, 왜 그렇게 축구를 하는 거야? 왜 내가 원하는 게 안 돼? 템포가 왜 그러는 거야? 얘기를 하면 베테랑 선수는 그걸 이겨내는 방법을 알아요. 그러면서 감독이 원하는 걸 합니다. 근데 이 선수는 그런 걸 똑같은 잣대로 딱 들이면 멘탈이 무너져 버립니다. 나 우리 감독님이 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오냐 했는데 프로 감독 오니까는 무서워 이렇게. 프로 때는 신인 때는 이런 것들을 막 했는데 프로 산하 중학교 고등학교 다 거기서는 선수들한테 막 푸싱을 안 해요. 제가 막 한번 말씀드렸죠. 돼 있는 선수를 쓰기만 하면 되는데 제도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성과를 내도 프로 그 유스의 지도자들은 언제 그 계약이 해지될지 모르니까 프로 유스 지도자들도 5년씩 계약해줘야 돼요. 그래야 애들을 막 해서 가르치지. 이건 뭐 내년에 나갈지 후년에 나갈지 모르니까 프로팀 스님들도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한번 또 말씀드렸죠. 절대로 프로에서 아예 기량 딱 떨어지는 순간 그냥 누구야? 나 몰라요. 쳐다도 안 봅니다. 부모님들은 그 마음을 제가 이해하죠. 이해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 이렇게 미래를 못 내다보실까? 프로 산하 제도가 아이들의 기량 발전이나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돈 문제도 그렇고 지원을 다 해주니까 좋은데 선수를 키우는 데 있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선수들이 축구가 공만 잘 찬다고 되는지 아십니까? 이 전략, 전술,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격투기라고 이거. 격투기예요 축구가 어머님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당장 원하는 학교에 못 가고 원하는 프로팀에 못 갔다고 해서 실망할 게 전혀 없다. 그리고
제가 이건 제 인생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대학이나 축구가 조금 늦게 그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도 노력만 하고 경쟁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프로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믿으세요. 뭐 어떤 선수가 얘기하는데 15세, 16세 전에 아니 그 말도 맞긴 맞죠. 제도라는 건요 또 바뀝니다. 그러면 신인 선수들이 이 엄청난 제도를 다 갖다 쏟아 부었는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선수가 안 나와요? 뭐 어디 학교에서 유럽에 진출했다, 어디 학교에서 어디를 진출했다. 그 친구들의 인생이 휘황찬란하신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그 고통이 있는지 아세요? 유럽 가면요 지금도 이러고 다녀요.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 한국 사람들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모 해설위원이 며칠 전에 신체적으로 비하했다고 심할서 쓰고 경질당했어요. 남 얘기할 게 아니에요. 세계적인 축구 스타 비니시우스도 눈물을 흘려요. 인종차별 때문에. 유럽 쪽 감독들 뭐 그게 정말 축복하고 정말 잘된 일이죠. 그렇지만 명과 암이 있다는 거. 그 선수가 부담감을 안고 막 유럽에 나가고 고등학교 때 뽑혀서 나가고 지금이야 인프라가 좋아지고 유럽에서도 한국 축구를 인정하고 옛날에는 유럽 독일 3부만 가도 엄청났습니다. 저희 때문에 머쿠라 프랑크푸르트 보쿰 3부만 가도 근데 거기서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당시에 국가대표급 선수들도 인정 못하고 거기서 적응 못하고 다시 귀국을 해요. 1년 있다가 1년 6개월 있다가 눈물의 귀국 막 이래가지고 여기서 부모님들 또 한번 말씀 지금 뭐라는 학교에 못 갔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하지 마. 절대 실망할 필요 없어. 지금의 이 아픔이 아이들한테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드려야 되는 이제 성적표를 받아들였으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이제 나아가면 됩니다. 어떻게 나아가요? 기술적인 부분을 건드려야 돼요. 요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 멘탈. 이거를 건드려서 재도전하십시오. 그리고 뭐 클럽팀을 결정하셨더라도 클럽팀에서도 지도자가 신생팀이든 뭐든 신생팀이라고 한다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지난번에 또 한 번 말씀드렸죠? 다 연결해서 말씀드린다고 지도자가 이런 거를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더라. 축구 개인기라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뽑아간다고 팀만 보고 가다가 낭패를 보실 수도 있고 아이한테 잘 맞는 팀을 선정을 해서 가셔야 돼요. 지나 원하는 대로 안 되셨다.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아들이 시체 너무 작아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아유 우리 아들이 180만 됐어. 저거 쟤는 우리 아들이 그냥 이겨. 그래서 진짜예요. 진짜 작아도 야 볼 다루는 게 큰 애들은 근데 뭐가 안 되는지 키가 빨리 커버리면 자 키가 중학교 10cm 20cm 커버리면 이 허리가 이제 곱게 펴지잖아요. 무릎이나 이렇게 딱 펴지잖아요. 펴지면서 스텝이 둔해져요. 성장을 하면서 어렸을 때 잘 하던 선수들이 고등학교, 대학이나 프로 가서 잘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부 다 스텝이에요. 스텝. 축구는 리듬이거든요. 리듬. 답은 나와 있습니다. 뭐 논스톱 게임을 해야 되고 경기 운영을 해야 되고 상대를 이용을 해야 되고 아니 그거를 애들이 어떻게 하냐고. 과학적으로 아무리 분석을 해도 공이 이렇게 맞아갖고 팍팍 휘게 만들고 이거 자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훈련을 통해서 이걸 속달을 시키고 자신감을 찾아서 그 안에서 뭘 찾아야지 개인적으로 지도자가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한다고 저렇게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애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 훌륭한 지도자는 유럽 축구 보고 공부 많이 하고 훌륭하신 지도자들이죠. 우리 아들을 봐야 돼요. 쟤는 스타일이 뭘까? 쟤는 왜 저런 축구에 대한 경력이 짧구나. 정신 멘탈이 좀 약하구나. 기술이 좀 부족하구나. 신체가 딸리는구나. 다양한 부모님들이 명문학교나 명문 그 프로팀에 못 가게 되는 이유 이런 거 3개. 제일 중요한 거 요거 성장 가능성. 왜 프로사라에서 기술이 있는데 신체가 안 되는 선수 못 봤냐면 이것도 또 가르쳐 드려야지. 신체가 안 되는 아이들 왜 프로구단에서 혹은 명문 팀에서 뽑질 않느냐면 이것도 지도자들이 저희는 알잖아요. 얘가 아주 기술이 뛰어난 미드필더입니다. 예를 들어. 근데 기술이 약간 얘보다는 부족해요. X보다. 근데 이 친구는 X는 키가 175예요. 초등학교. 근데 이 0은 키가 150이에요. 근데 중학교를 딱 간단 말이죠. 보세요. 얘는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바로 쏠 수 있는 거예요. 175니까. 그리고 신체적인 능력도 좋겠죠. 얘 한 걸음 뛸 때 얘는 2걸음 뛸 거 아니에요. 25cm 더 크니까. 이해를 하시겠어요? 근데 얘는 기술이 정말 뛰어나요. 얘는 그래도 기술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갖출 건 갖추고 있어. 얘는 여기서 중학교에 얘를 처음에 이제 프로산에서도 작아도 이런 애들을 받았어요. 기술이 있는 애들. 근데 데리고 와서 써보니까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162야. 얘는 이제 고등학교 때 크는 애. 얘는 185. 이거는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얘는 이미 성인 축구를 할 때 이 친구는 성인 축구는 당장은 할 수 없다는 거죠. 아이들이 군대 가서까지 20세 이하까지 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 7, 8년 경험을 해보니까 스카우터들이 당장에 쓸 수 있는 이렇게 신체 조건이 돼 있는 선수들을
선호를 하는 겁니다. 진짜 뭐 리오넬 메시처럼 11명을 다 제치고 넣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 162는 축구 포기해야 돼요? 그렇게 그런 맥락으로 다가가면은 이거는 축구인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켜줘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흥미를 잃지 않고 축구계의 쓴맛을 다 느끼면서 더 나아가야 발전이 있는데 쓴맛을 딱 보는 순간 에라이씨 부모님들도 에라 진짜 속상해서 내 참 더러워서 그러면 이 친구들은 뭐 들어온 게 없는 줄 아세요?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야 너는 키가 큰데 바닥이 없어. 얘도 이런 거에 숙제예요. 넌 신체랑 힘이 다른데 넌 기술이 딸려. 다 갖춘 선수는 말씀하신 대로 18세, 19세 돼서 유럽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선수는 한 학년에 두세 명이잖아요. 뭐 양민혁이 뭐 2,000명씩 나옵니까? 그럼 나머지는 선수가 아니에요. 저는요, 지금 그 친구들 좋은 출발점에 서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150, 160 이런 선수들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축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하는 대로 진학을 못하셨다 그래서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지금 이제 원하는 대로 진학 못해서 그리고 너무 진학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팀을 가도 아무리 안 좋은 팀을 가도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물론 계획한 대로 부모님들이 잘 안 되셨지만 중학교를 원하는 대로 못 가시고 고등학교를 원하는 대로 못 가시고 자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괜찮으신 분들 많아요. 선수를 사랑하고 아끼고 이런 팀들을 많습니다. 또 가시면은 거기 가서 또 적응을 하시면서 또 다음 거를 보게 되실 거고 제가 또 하나 부모님들께 조언을 드리자면 절대로 안주하지 마십시오. 이 기술 우리 작은 애 기술을 더 도드라지게 발전을 시켜야 돼요. 큰 아이들조차도 기술 작은 아이들처럼 부릴 수 있는 기술 그럼 더 유리하겠죠. 자 원하는 학교로 아이가 진학을 못했을 때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재밌으셨어요? 다음 방송도 이제 방송을 이제 좀 하게 될 텐데 다음 방송도 이제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방송은 이제 그 진학 얘기를 좀 곁들여서 자 이제 원하는 학교로 진학을 했을 때 어떤 준비를 좀 하는 게 좋은지 과연 어떤 지도자를 만나야 우리 아이가 클 수 있을지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사람 지도자의 문제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우리 아이한테 맞는 지도자인가 이런 거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축구를 가장 축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축구영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